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 중인데 대략 2시간 정도 회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두 정상이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이 내용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용산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정상회담 진행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민철 기자가 나가 있죠. 당초 일정보다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오늘 오후 1시 반쯤 시작됐는데 끝났다는 소식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오후 3시 반쯤에 마치고 이 공동 성명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공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양국 정상의 대화가 길어지는 분위기입니다. 30분으로 예정됐던 소인수 회담이 1시간을 넘겨 72분 동안 진행됐고 지금도 확대 회담이 진행 중인데 아마 곧 종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시 50분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뒤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는 공동 선언문 형식으로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 25분쯤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온 바이든 대통령을 대통령실 청사 입구에서 영접했습니다. 곧바로 소인수 회담이 이어졌는데 한국 측에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에드가드 케이건 NSC 선임보좌관이 참석했습니다. 이후 한미 정상 단독 환담과 확대 회담이 열렸는데요. 확대 회담의 경우 한국 측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11명이, 미국 측에선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등 11명이 배석했습니다. 네, 주요 의제 정도는 이미 알려져 있는데 어떤 논의들이 좀 오갔을까요? 네, 역시 최우선 의제는 북한 문제였을 겁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소인수 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억제를 위한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방안과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대 회담에서는 기술 동맹을 통한 경제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상회담 뒤 오늘 저녁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환영 만찬이 열릴 예정입니다.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함께 주요 그룹 총수 등 기업인들도 참석해 친교를 다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만찬 전 바이든 대통령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만찬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은 윤 대통령과 함께 경기 오산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 안보 상황을 점검한 뒤 2박 3일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네, 이번에는 워싱턴 연결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특파원이 준비하고 있죠. 현재 언론들은 어떻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백악관이 사전에 경고했던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 속에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시작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4박 5일간의 이번 순방 과정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행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첫 공식 일정이 반도체 공장 방문이었고 이는 경제 분야에서 한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 주목하는 양상입니다. 지금 이곳 시각은 새벽인데 CNN을 비롯한 미국 내 뉴스 전문 채널은 매시간 지상파 방송국들 역시 현지 시각 어제 저녁 뉴스 주요 시간대에 서울을 연결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NBC와 CBS 등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한국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바이든 대통령 경호원들이 미국으로 송환된 소식을 전하며 이들이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비밀 경호국 직원 2명은 지난 19일 밤 술을 마신 후 바이든 대통령 숙소인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던 한국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는 거는 취임 뒤에 처음이잖아요.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에 초점을 둘 것 같은데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 행보를 구체화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소식을 전하는 기사들은 한국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경제 진영 구축의 뜻을 분명히 한 부분을 부각했습니다. 실제 일본 방문 기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을 선언하고 지역 안보 협의체 쿼드 정상회의도 참석하는 일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미국 싱크탱크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다 해도 주변국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아시아 영내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와 안보 협력체는 물론 중국 영향력 아래에 있는 협의체들도 많고 각국은 자체 이해관계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등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앤드류 여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자의 분석 들어보시죠. I think one of the reasons why we have so many different frameworks and trade agreements is because there isn't a clear consensus on what the trade architecture should look like. 네. 또 한편으로는 이번 순방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국내 정치적인 어떤 맥락이나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일정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한국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따로 만납니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70억 달러 규모 전기차 공장을 짓고 수천 개 일자리를 만든 데 따른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방한 첫날 삼성전자를 방문한 자리에선 미국 협력사 직원을 향해 투표하는 걸 잊지 말라 이렇게 발언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중간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사실 저조한 국정 지지율로 중간 선거 결과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선 동맹을 규합하고 중국을 강하게 견제했다는 걸 외교적 성과로 내놓을 텐데 미국 유권자들 평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튜디오에 국립외교원장 홍현익 원장과 외교부 출입하는 신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원장님, 조금 있다가 이제 3시 50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발표된 시각은 3시 50분에 두 정상이 기자회견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는 건데, 글쎄요,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느 정도 내용이 담길까요? 어저께 그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 시찰에서도 나왔지만은 이번 정상회담의 큰 의미는 기술 동맹으로 한미 동맹이 더 확장돼서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부상한다는 거고요. 예. 또 북한이 연초부터 16차례나 대남 도발성 그 미사일, 특히 단거리 각종 미사일을 발사해서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이 핵에 대해서 사용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독트린을 내놓고 해서 예. 대북 억지력 여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확실한 보장 이것이 이제 담길 것이라고 이제 보고요. 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특징이 역시 경제 부분에 있다. 안보 동맹에서 경제 동맹을 거쳐 기술 동맹으로까지 이제 진화되는 것이다. 네. 이게 제일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 동맹이라는 용어가 이제 어제와 오늘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군사안보 동맹은 좀 바로 이해가 되는데 기술 동맹이 과연 무엇인가? 예. 지금 21세기 안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전쟁을 하고 또 탱크가 오면 막고 공격을 하고 뭐 폭격을 하고 뭐 이런 거의 차원의 안보가 아니라 경제 자체가 안보기 때문에 경제가 안 되면은 국가의 생존 자체가 지금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히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상당히 지금 훼손됐어요. 그러니까 원료가 들어오고 또 그 부속품이 있어야 그 생산이 되는데 원료 공급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통으로 세계가 양분되는 바람에 상당히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데다가 중국이 미국을 바싹 기술적으로 따라오니까 미국으로서는 이게 자칫하면 권위주의 체제가 기술에서 앞서가면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국제 정치 자체가 권위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통제된다. 그리고 또 불공정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스파이 행위를 한다든지 또 뭐 부당하게 자국 기업들만 보호하고 또 뭐 보조금을 엄청 지나치게 주고 그런 행위들에 따라서 미국이 이제 위기 의식을 느껴서
우리가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공급망을 의존하는 한에는 자칫하다가 그들에게 종속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 하에서 첨단 기술과 공급망에 있어서 이 가치를 같이 하는 민주국가들끼리 협력하자.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가치 동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가치 동맹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경제 동맹인데 그 중에서도 기술 자체가 반도체 같은 거는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는 그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에서 중국이 만약 앞장서면 민주 체제가 그 권위주의 체제에 오히려 눌리게 된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지금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기술 동맹이지 사실 네. 매우 이제 확대된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보라든가 어떤 미중 패권의 문제도 얽혀 있는 네. 것이고. 트럼프 시기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무역 적자를 중국에게 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중국에게 통상과 무역을 차단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 한 걸음 더 나가서 설사 무역 적자가 심화되더라도 중국에게 첨단 기술을 주면 그 다음엔 완전히 경제가 중국에 종속된다. 이런 생각으로 무역 수지가 문제가 아니라 기술 자체를 첨단 기술을 주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첨단 기술과 상용 기술을 구분을 해서 상용 기술은 중국에 줘도 됩니다. 예, 그렇지만 미국이나 한국의 기술을 앞서가는 기술 같은 거는 우리가 지키자.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반도체에서 중국이 지금 매우 우리를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양자 관계에서는 중국에게 첨단 기술이나 첨단 제품을 수출하지 않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미국이 나서서 중국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주니까 우리는 미국을 명분으로 그런 거를 자제하면 중국의 반도체 개발이 좀 뒤지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 선두를 나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지금 매우 유리한 것이 IPEF 또 이런 그 첨단 기술 협력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IPEF 얘기는 또 조금 이따가 해보고요. 자, 신 기자. 네. 아까 잠깐 화면이 나갔는데, 예, 기자회견 장소가 아까 화면에 나간 것 같아요. 잠깐 그렇습니다. 제작진이 좀 비춰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화면을 함께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이제 어디죠? 지금 그 대통령실 청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 1층에 강당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는 예전에는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또 예. 우리 대통령이 방미를 했을 때는 백악관이나 뭐 백악관 가든 이제 정원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이제 처음이죠. 지금 무대가 꾸며져 있고요. 속보가 들어왔는데 한미 확대 정상회담도 이제 곧 종료가 돼서 기자회견이 이제 열릴 것 같습니다. 아, 종료가 됐답니까? 네, 예. 지금 그런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예. 사실 공동 성명 같은 경우는 회담 전에도 양국 이제 실무자들 또 관계자들이 계속 조율을 합니다만은 이번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에 따라서 최종 문안들이 좀 결정됐을 거로 보입니다. 예. 지금 기자회견장 모습 보고 계신데요. 취재진들이 이제 노트북 다 켜놓고 기자회견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양국 정상들 또 참모들이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실시를 할 예정인데요. 네. 양국 취재진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강당이라고 합니다. 회담은 이제 대통령실 청사의 5층의 집무실에서 일단 시작이 됐고요. 예. 집무실에서 하다가 이제 접견실로 이동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알려진 대로 지금 시간은 상당히 좀 지연된 상태예요. 원래는 1시 반부터 소인수 회담을 시작해서 한 30분 정도 하고 단독 환담을 한 다음에 바로 2시 10분부터 확대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예. 지금 이게 조금씩 미뤄져서요. 그 소인수 회담부터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2시에 지금 신 기자가 얘기한 그 소인수 회담, 네. 단독 환담, 확대 회담 그 말이 좀 개념도 좀 어렵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이번 회담이 이제 3단계로 이뤄져요. 보통 회담들이 다 그렇습니다. 소인수 회담, 단독 환담 혹은 회담,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소인수 회담은 말 그대로 적은 사람들끼리만 하자는 거예요. 이 용어의 차이는 참석 범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석 인원 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 소수의 참모들만 하는 게 소인수 회담인데요. 이번에는 정상들과 참모 2명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참석을 했고요. 미국 측에서는 이제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에드가드 케이건 이제 NSC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케이건 국장 같은 경우는 이번
이번 회담 전에 이제 사전에 방한단으로도 와서 지금 실무 조율을 다 한 그런 인물인데요. 이 소인수 회담이 2시에 끝났어야 되는 게 2시 44분까지 이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후 일정들이 계속 좀 지연이 됐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단독 환담입니다. 네. 단독 환담은 들으시면 딱 아시겠지만 양국 정상들만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 주변의 참모들 다 물리고 통역만 대동해서 대화를 하는 건데요. 예. 회담과 환담이 약간 다릅니다. 회담은 정말로 주제, 아젠다를 정해놓고 정식으로 만나는 거라면 환담은 좀 그거보다는 격식이 좀 덜하게 약간 좀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걸 한 10분 정도 한 후에 이제 확대 정상회담을 한다는 게 원래의 계획이었는데요. 이 단독 환담도 약간 길어졌습니다. 10분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보면 한 25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확대 정상회담. 이거는 이제 양측 참모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하는 회담인데요. 보통 한 5명에서 7명 정도 배석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양국에서 11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요. 원래는 이런 확대 회담에서도 안보 관련 인사들이 좀 주를 이루는 편인데 이번에는 한국 측에서는 뭐 경제부총리라든지 혹은 뭐 경제안보비서관 이번에 신설된 그런 인물들이 지금 배석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봐서는 이번 회담은 확실히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안보, 특히 기술동맹 이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인수 회담 끝났고 단독 환담 끝났고 네. 확대 회담이 조금 전 마무리가 끝났다는 됐습니다. 거죠. 네, 예. 이제 그래서 곧 지금 기자회견을 할 기자회견을 겁니다. 이제 곧 이제 열면 되겠군요. 네. 그럼 뭐 문안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한다고 봐야 됩니까? 그거는 아마 다 끝났을 겁니다. 이제는 예. 발표만 남아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원래 예. 3시 50분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잠깐 또 약간은 늦어지네요.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회견장입니다. 말씀드린 소인수 회담과 단독 환담은 집무실에서 이뤄졌는데요. 청사 예. 5층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확대 회담은 아무래도 사람이 좀 많아지니까 바로 옆에 접견실로 이동을 해서 진행이 됐고요. 예. 보시는 곳은 이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청사의 지하 강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국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기자들이 아마 양국 정상에게 질문하는 시간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두 정상이 나오기를 취재진들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시청자분들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런데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오늘 오후 1시 반쯤인가요? 그때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시 예, 그래서 윤석열 24분 대통령이 쯤. 영접을 하고 그랬던 네. 것 같은데, 예, 어땠습니까? 오늘 일정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어땠습니까? 오늘 오전에는 정식 일정은 없었고요. 이제 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오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상회담에서 첫 번째 일정이 각국의 이제 국립현충원을 방문을 하는 게 좀 관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헌화를 했고요. 예. 그 이후에 바로 대통령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국립현충원과 대통령실이 워낙 가깝다 보니까 이동에는 시간이 거의 그리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았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탄 차량이 먼저 도착을 하고 잠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맞이해서 같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화면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게 1시 반 직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고요. 그 부분을 좀 저희 제작진께서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면을 그 함께 볼까요? 오후 1시 반에 대통령실 청사에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 그 모습도 저희가 보면서 신지혜 기자 설명을 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이게 이제 도착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청사 앞에 도착했고 이제 내려서 두 정상이 지금 여기는 예, 그렇군요. 만나는 모습, 만났네요. 대통령실 네. 청사죠. 두 번째 만남이죠. 그렇죠. 어제에 이어서. 네, 삼성 평택 캠퍼스에서 만났고 지금 두 번째로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오후 1시 그렇습니다. 반쯤이었어요. 네, 1시 지금은 아니고. 27분쯤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네. 1시 27분에 두 정상이 이제 청사 안으로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넥타이 하늘색을 메고 있잖아요. 아마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그걸 좀 고려한 것 같고요. 민주당 상징 색깔이 파란색이죠. 그렇습니다. 방명록에 이제 서명을 한 후에 바로 이제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저 방명록에 쓰인 내용이요. 환대와 동맹에 감사드린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쓴 내용이. 네, 예, 지금 예. 사진 촬영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예, 오늘 오후 1시 반쯤에 있었던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용산 이제 대통령실이 있는 청사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청사에서 안내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들이
두 정상이 나와서 공동 선언을 발표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원장님. 네. 예. 자, 북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오늘 담기겠습니다만 이제 네. 북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올해 들어서 뭐 연일 무력 시위를 네.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 한미 정상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용을 밝힐 것이냐 이 네. 부분도 이제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네. 대북 억지력이 상당히 지금 확실하게 보장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은 금년에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했지만 예전처럼 뭐 일본을 넘겨서 발사한 건 아니고 모의 시험을 하니까 미국한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고 그러지는 좀 덜했을 거예요. 우리보다는. 예. 근데 단거리 미사일만 해도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다 사정권에 다 들어가니까 우리로서는 각종 미사일을 북한이 이제 실험하고 그것이 이제는 소형 핵탄두까지 만들어서 핵을 장착할 수 있고 핵탄두도 한 30개 정도 이상 된다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고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것이 핵 독트린인데 핵을 종전에는 전쟁을 억제하는 데만 사용하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북한의 국가 기본 이익이 침해될 때는 그러한 목적으로의 핵 사용도 주저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북한의 국가 이익이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차하면 핵을 공격할 수 있다는데 이 수도권에 핵무기가 날라오면은 정말로 엄청난 피해, 뭐 수십만 명 이상의 피해가 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강건하지만 이 확장 억지라고 하는 그 조항을 매년 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다시 확인하고 하지만 예. 또 한미 동맹 조약에도 전쟁 시에 미국의 개입이 보장돼 있지만 그것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 도와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너무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 미국 본토에서도 북한을 공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북한은 바로 근처에서 불과 10분 내에 공격을 하고 미국은 저 멀리에 있으면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하고 미국에게 만약에 한국을 도와주거나 북한을 공격하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미국이 과연 우리를 확실히 보장해 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북한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규탄하는 내용들은 이제 많이 나온 바가 있는데 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러면 좀 뭔가 다른 내용이 담길 여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북핵 예.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이제 북한이 지금 명확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그 실무회담을 통해서 정상회담으로 간다. 예. 이런 그렇지만 문은 열어놓지만 일단은 실무회담이다라고 하는 걸 북한이 벌써 거의 2년째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금년에 16번이나 이 단거리 미사일 또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지금 북한하고 당장의 대화를 할 처지가 아닙니다. 당장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급하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세계적인 경쟁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먼저 그럼 실무회담에 응하겠다. 그럼 나오겠죠. 예. 근데 그 정도는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문을 열어놓을 겁니다. 우리는 그 설리번 보좌관이 한국에 오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내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북한과의 대화에 문이 열려 있다. 그러나 문은 열어놓지만 실무회담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거를 명확히 하면서 실무회담 우리는 할 생각 전혀 없다. 예. 우리의 핵무력을 계속 강화하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아마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성의를 보인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 정도가 기술될 테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북핵은 우리는 불용한다. 용납하지 않는다. 예, 그건 당연히 그러겠죠. 그다음에 예.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돼야 된다. 이런 것도 기술될 테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북한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네. 그 코로나 관련 방역 지원 물품을 한국과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네. 제공하는 형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뭔가 발표되는 거 아니냐. 네. 이걸 계기로 뭔가 좀 물꼬가 좀 트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까지 나온 말씀들을 추정해 보면요, 청와대 김태효 차장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거 다 종합해 보면 예. 우리와 미국은 북한의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매우 중시하면서 예.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연락을 해라.
라고 문을 열어놓고 도와줄 용의를 한미가 공동으로 표시를 했는데 네. 특히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직접 우리는 언급을 했죠. 언제든지 예. 방역과 백신 협력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북한의 행동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서 예. 중국에는 비행기 3대를 보내서 뭔가의 그 방역 물자 또는 치료약품 같은 걸 실어온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고 잠시만요. 예,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네. 예, 조금 전 들어온 화면인데요.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신 기자. 그렇습니다. 확대 정상회담은 이제 마지막 회담 단계죠. 지금 양국 정상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실 텐데요. 이 발언 내용이 들어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경제가 안 보이고 또 안보가 경제인 경제 안보 시대를 살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도 이 경제 안보 시대에 맞춰서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또 지금 어제 삼성 반도체 공장 다녀왔잖아요. 그 관련해서 한미 간 경제기술 동맹의 힘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한미는 반도체, 또 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공급망 교란이 국민들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면서요. 예. 오늘 이 회담이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또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양국이 어떻게 공조해 나갈지를 논의하는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 답도 들어봐야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이 방안을 통해서 우리 한미 동맹은 한 단계 격상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미 동맹은 양국의 공통된 희생이 기반이 되었다. 또 힘으로 국경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구축됐다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었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매우 유용했다. 오늘 한미 동맹은 이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유용했다. 이런 발언이 했다는 소식이 지금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서 이 한미 동맹의 안보적 기능이 역시 언급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경제 안보, 기술 동맹 이쪽에 양국 정상들이 굉장히 많은 방점을, 강조점을 좀 찍은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요,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방금 전 본 그 확대 정상회담에서 확대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신 기자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경제 관련 인사들이 좀 참석을 많이 했다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예.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한 인원수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소인수 회담에서 3명이 양측에서 만났잖아요. 예. 대통령과 이제 뭐 외교장관, 우리 측에서는 외교장관과 안보실장,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뭐 K건 NSC 동남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확대 회담에서는요. 여기에서 11명씩 더 참여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쪽에서 지금 보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보통은 경제수석은 들어가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보직이 있어요.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인데 이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도 이 자리에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열렸기 때문에 우리 측 이런 경제 관련 관료들이 더 많이 들어갔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지만 2019년에도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어온 그런 회담이었는데 네. 당시의 확대 회담 명단을 보면은 대부분 북핵 관련 또 한반도 평화 관련 그런 고위직들이 들어갔거든요. 예. 거기에 비춰봤을 때는 이번 회담은 확실히 경제 안보에 좀 비중이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반도체 공장 방문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첫 일정으로는 사실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예. 보면 DMZ를 먼저 방문을 한다든지 그랬죠. 뭐 주한미군 부대를 간다든지 혹은 바로 숙소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이렇게 산업 관련 시설을 방문한 적은 제가 좀 이력을 찾아봤을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만큼 뭐 반도체를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강조한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네. 왜 그렇습니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작년에 특히 미국에서는 그 차량 생산이 좀 더뎠는데 예. 그것이 요즘에 자동차가 기계 부품이라고 하지 않고 전자 부품이라고 할 정도로 예. 자동차에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수월하지 않으니까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지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자동차, 미국에서 자동차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미국의 핵심 산업인데 자동차 생산이 안 되니까 야, 이게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의 산업이 전반적으로 다 타격을 받는 거나 뭐 전자산업은 다 물론이고 컴퓨터 뭐 온갖 데에 다 반도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산업의 그 첨단의 바로미터,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그런 셈인데 지금 중국이 지금 작정하고 나선 게 미국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자꾸 이제 조금 제재하고 막 그러니까 중국은 1960년대 핵무기를 만드는 각오로 지금 반도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불기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예, 지금 나오고 있네요. 교수님, 원장님 말씀하시는 네. 도중에 어제 화면이죠. 예. 저기가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 이제 새로 신설하고 또 기존의 공장들인데 저게 축구장 400개 면적이랍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오산에 내려서 서울로 헬리콥터 타고 오면서 도대체 저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뭐냐라고 했던 게 바로 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IPEF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 반도체 공급망을 한번 그 IPEF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한번 제대로 구축을 해보자 뭐 그런 취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 기자가 일단 IPEF가 네. 뭔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담긴 어떤 국제 정치적 맥락이나 의미를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IPEF라는 용어가 참 어려운데 뉴스에서 워낙 많이 듣다 예, 요즘 보니까 많이 이젠 나오고 좀 있어요. 익숙해진 것 예, 같아요. 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줄임말인데요. 네. 이게 이제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경제협의체 같은 것인데 아직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어느 나라까지 포괄할지는 아직도 좀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근데 작년 10월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뭐 새로운 경제 현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디지털이라든지 공급망 그리고 청정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통상 협의를 좀 해보자. 이런데 우리가 힘을 같이 해보자. 함께할 나라가 있다면 가입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시작이 돼서 이제 거의 다음 주쯤에 출범이 기정사실화된 그런 상황이죠. 우리도 출범 국가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초기 참석 국가로 이제 확정을 지은 상황이고요. 예. 크게 4가지 분야의 이제 논의 기구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역, 그리고 공급망, 탈탄소, 그리고 세금과 반부패 관련인데요. 네. 이 4가지에 다 참여를 할 필요는 없고 뭐 가입국의 의지에 따라서 2개만 참석해도 되고 3개의 뭐 인발부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관여를 해도 되고 하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심을 받는 거는요. 사실상 이게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장치가 아니느냐는 해석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그럼 네. 원장님께서 좀 원장님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IPEF 개념은 지금 신 기자가 설명을 했고 그럼 그 IPEF가 출범하면 거기에 지금 한미일이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중국 견제 차원이다. 미국, 네. 중국 사이의 어떤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IPEF라고 하는 게 주도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예. 그 왜 미국이 주도하느냐?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지금 그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 메가 FTA라는 거, 아주 거대 FTA가 있거든요. RCEP이라 그래서 중국이 주도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여기에 이제 한국이 가입해 있죠. 중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미국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막 한참 했던 TPP라는 게 있는데 예. 미국이 일본하고 같이 하다가 미국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주도를 해서 CPTPP라는 게 또 가동이 됐어요. 예. RCEP하고 CPTPP가 어마어마한 그 메가 FTA들이 있는데 미국은 이 어느에도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중국이 주도하고 하나는 일본이 주도하는데 미국은 다 빠져 있으니까 자칫하면 그 동아시아 경제권이 중국의 주도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걸 좀 견제해보자는 취지로 취지로 가는데 만들었다. 미국 내부에서는 그럼 CPTPP를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는 또 국내 사정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제도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는 미국의 또 국내 사정이 또 비준하면 또 잘 안 되니까 예. 비준을 안 받아요. 예. 비준을 안 받고 이거는 메가 FTA가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국이 좀 꺼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청정에너지, 탈탄소화, 조세, 반부패 이런 게 있으니까 중국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올 수 없는 사실상의 내용을 가지고 민주국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동아시아 국가들을 다 규합을 하니까 중국으로서는 이게 자기들이 알셉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선도하고 있는데 이게 무너질 수 있다.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IPEF에 가담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예. 안 하면은 국제 공급망 재편과 기술 표준 설정에서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알셉은 하죠. 예. 그러나 새롭게 진행되는 국제 표준화 작업이라든지 공급망 작업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요소수 사태에서 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데도 우리는 가담을 해야 되니까 중국을 견제하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설사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IPEF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또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고요. 자, 조금 전 그 확대 정상회담,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모두 발언 영상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경제가 안보고 또 안보가 경제인 경제 안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 질서 변화와 공급망 교란이 국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도 경제 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님과 동행한 첨단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한미 간 경제 기술 동맹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담은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양국이 어떻게 공조해 나갈지에 관해 논의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Mr. President, today we're living in the era together and align our policies to resolve many of the pressing global challenges that we face together. Mr. President, thank you for your incredibly warm welcome. It's wonderful to be back in the Republic of Korea. I'm honored to be making this visit less than 2 weeks since you've been inaugurated. And congratulations. 네, 대통령님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에 다시 오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2주 이내에 오게 되어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Mr. President, our alliance is between our countries is built on shared sacrifice and our joint commitment to the freedom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ur firm opposition to changing borders by force. It has flourished through decades of peace and cooperation, and today, with this visit, we're taking the cooper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to new heights. 한미 동맹은 공통의 희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기반으로 또한 힘으로 국경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강한 네, 지금 두 정상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방금 전 보신 영상은 이제 확대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말했던 내용이었고, 지금 현장 연결해서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양국 대통령께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69년에 걸쳐 영내 평화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발전해온 한미 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육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입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의 열망은 오늘 채택될 공동 성명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공동 성명 협상 과정에서 양국 실무진들이 보여준 신뢰와 협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경제가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 안보 질서의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 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 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의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여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 시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신형 원자로 및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우리를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문화 대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책임과 기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인태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입니다.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되어 러시아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세계 보건안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해 양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다진 우위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이 자주 소통하며 긴밀히 협의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셉 바이든 미 합중국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예, Mr. 감사합니다. President. And thank you for all the time you gave me 시간을 today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to our private conversations.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Incredible 대화를 나눌 수 hospitality 있어서 and welcome we've received. 감사했습니다. 우리 방한단을 I'm honored 열심히 to be 환대하고 able 환영해 to 주셔서 be, 감사합니다. to meet you 이렇게 so 임기 early in 초기 your 함께 tenure. 회동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It's a 영광이요. pleasure to get to 개인적으로 know 대통령님을 더 personally. 알아갈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I am 생각합니다. delighted to be back in your 아름다운 beautiful 한국에 country 이렇게 다시 and at a 돌아오게 돼서 time when 굉장히 the 좋습니다. alliance between 지금은 the 한미 동맹이 Republic of 그 어느 Korea 때보다도 and the United States has never been 강력하고 stronger, more 생기와 vibrant, or I 활력이 might add, 가득 more 넘치는 vital. 그런 시기입니다. And I believe that this 그리고 trip is coming 이번 at a 방안은 특히나 particularly 흥미로운 interesting 시점에 moment.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Because we're 있습니다. seeing 우리가 so 아시아와 many 인태 지역 expectations 전반에 in 대해서 가진 Asia 기대가 and the broader 뒤집히고 있는 Indo-Pacific 그런 region 시기이기 being 때문입니다. updated. I'm looking forward to it even occurring more. 그리고 더 많은 My 이런 administration is 일들이 벌어질 pursuing 것이라고 an economic 생각합니다. 우리 strategy 행정부에서는 designed to grow our 추구하는 economy from 경제 the bottom 전략이 up and the 있습니다. middle 이는 out. 우리 경제의 몸집을 And, 전방위로 it's paying 키우기 위한 dividends. 것이면서 이는 Even 그 in the 결실을 face 맺고 of 있습니다. historic economic 역사적인 글로벌 challenges, 경제난에도 our 불구하고 economy is 우리 경제는 providing 회복 and 탄력성을 proving to be 입증하고 resilient. 있습니다. In fact, just 그리고 yesterday, an 바로 independent 어제 analysis 한 독립적인 projected 분석에서는 that the American 미국 경제가 economy 중국 is 경제보다 poised to 훨씬 더 grow 빠르게 at a 성장할 faster 채비를 rate 갖추었다라고 than China 전망했습니다.
in the Chinese economy for the first time in 이것은 45 years. 1976년 이후 45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Our relationship with our 우리의 동맹 allies, including 관계는 I'm 한미 proud to say 동맹을 the 포함해서 Republic of Korea, 그 어느 때보다도 are closer 더 than they've ever been. 긴밀하다고 생각합니다. Our people are growing 국민들도 even 서로 그 closer 어느 as we 때보다 더 speak. 친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businesses are 우리의 blazing 기업들도 new 함께 trails 새로운 together 길을 and 개척해 나가고 it all 있습니다. goes to my core 이 모든 belief. 것이 저의 something I've 핵심적인 said 신념과 for 그 a 길을 long 같이 한다고 time. 생각합니다. 내가 It's 오랫동안 never a 말해왔듯이 good bet 미국을 to bet 신뢰하지 against 않는 the 것은 United 좋은 States of 선택이 America. 아니라는 겁니다. We're a nation that is all 미국이라는 about 나라를 one 한 나라로 thing. 한 단어로 표현을 possibility. 하자면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And that optimism is 그리고 a commitment 낙관주의 and 그리고 commitment and 혁신과 innovation. 장벽 타파를 위한 Breaking 노력은 barriers is 한국과 something that 미국의 Koreans 공통점이기도 and Americans 합니다. Yesterday, 어제 the president 윤 and I 대통령과 visited a 나는 factory 공장을 where 방문했습니다. Korea and American 이곳에서는 innovation are 한미 working in 양국의 tandem 혁신이 함께 to produce the 작용하면서 most advanced 세계 최첨단의 semiconductors 반도체를 in the 생산하고 world. 있었습니다. And I welcome the 그리고 billions of 나는 dollars 수십억 of 불에 이르는 investment that 투자를 Korean companies like 삼성과 같은 Samsung 한국 기업들이 are 미국에 making in the 집행해 준 United 것을 States. 환영하는 바입니다. Investments that will 이런 bring our two 투자로 countries 양국의 even 협력이 더 closer 긴밀해질 together, 것이고 cooperating 우리의 even more 공급망을 closely than we already do. 더 And 강화할 help 수 있을 strengthen our 것입니다. supply chains, 그리고 secure 우리의 them against 공급망을 shocks, 충격으로부터 and give our 보호하며 우리 양국 economies a 경제의 competitive 경쟁력을 edge. 키워줄 것입니다. Today, President Yoon 오늘 and I 저는 discussed 윤 a broad range 대통령님과 of 함께 issues, as 굉장히 he mentioned 광범한 today.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미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역 및 국제와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한미 간의 공조는 바로 이러한 공동의 발전 전략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윤 대통령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퇴치부터 글로벌 보건 안보, 보건 체계 강화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음에 또 이러한 글로벌 보건 사태가 일어났을 때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 문제 목표를 상향 설정하는 것부터 아니면 그 해결책을 모색을 가속하는 것까지 전기 자동차를 공급하는 이런 문제들까지 우리는 공동의 민주주의 가치를 소화하는 것부터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등의 문제를 같이 다룰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동맹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경제는 전 세계에 굉장히 강력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에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성원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은 단순히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그리고 주권과 영토 불가침이라는 국제 핵심 원칙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 대응을 통해서 우리 동맹 및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내일 윤 대통령과 저는 한미 장병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장병들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옆에서 같이 맹렬하게 함께 싸웠고 오늘도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함께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동맹의 견고함과 힘을 상징이고 모든 위협에 대처하는 우리의 임전 태세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윤 대통령과 굉장히 우리의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안보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억제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의 안정을 증진하고 항행의 자유를 남중국 해미 여타 지역에서 보장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윤 대통령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같이 일해 나가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네. Who asked the first question? 다음은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양국 대통령께서 질의할 기자를 직접 지목을 하실 텐데요. 먼저 한국 기자가 한국 대통령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한지훈 기자입니다. 먼저 경제 안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생소해하시는 국민들께서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안보, 미국과의 경제 안보 동맹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어떤 효과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그 대통령께서 그 보편적 가치의 연대와 동맹, 공유를 굉장히 강조를 해오셨는데요. 그 가치를 함께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다면 미국처럼 강력한 수출 통제 같은 초강수도 고려를 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 안보는 여러분들 많이 언론지상을 통해서 겪어보셨겠지만, 이를테면 우리 국민들 생활이나 또는 중요한 그 산업 생산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도 겪었고, 이런 생활과 또 산업 생산에 필요한 그런 물자들의 이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그 생활과 또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안보와 또 군사 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WTO 체제로 전 세계가 좀 자유롭고 어떤 보편적인 그 교역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코로나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블록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공급망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특히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이런 경제 그 안보 문제를 양국 대통령실의 그 NSC에 그 담당 그 부서를 지정을 해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또 서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이런 그 경제안보 협력 그 기조를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또 외환시장에 어떤 충격이 온다든가 할 때 또 양국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또 군사안보와 관계되면서도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 그 산업의 그 수출 문제에 관해서도 양국이 상호 협의를 개시해 나가면서 이런 그 안보와 또 산업에도 함께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그것은 이제 말뿐인 그 어떤 협력이 아니고 양국의 국민들, 양국의 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미국과 같이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 하더라도 세계 평화라는 차원에서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이런 룰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기자가 미국 대통령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죠. Trevor Honeycutt.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First of all, 먼저 President Yoon, 윤 your 대통령께 joint statement 여쭙겠습니다. mentions 공동 a number of 성명에서 initiatives 몇 that 가지 you'll be taking on the 이니셔티브를 security front. 지금 But it 얘기하셨습니다. doesn't 안보에 대한 mention 부분도 whether you 있었는데요. asked the president for nuclear bombers, 그런데 submarines, or 핵 aircraft carriers. 폭격기라든지 Are 이런 those of interest 잠수함에 to 대한 you, and do 이야기는 you expect 없었는데 the 혹시 이 president 부분에 will 대한 be 관심을 가지고 deploying 계신지 이런 부분을 전개해 주시기를 and 원하는지 for you, President 궁금합니다. Biden,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There is no mention in the joint 여쭙겠습니다. statement about whether there would be any 공동성명서 중에서 preconditions for you meeting with North Korea's Kim 북한과 or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전제에 providing 대한 이야기는 vaccines 하지 to North 않으셨습니다. Korea. 그리고 북한에 백신을 And so I 제공하는 wanted 부분에 to 대한 see 이야기를 하지 if there are 않으셨는데 any preconditions 혹시 for that.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And 있는지 then ahead of your 궁금합니다. meetings in Tokyo, I understand that they will 일본 be 회의에 asking 가기 전에 for you to consider rejoining the TPP that was negotiated by TPP에 President 대해 Obama. 다시 재가입을 할 Could you talk a little 것을 bit about your thinking 요구하는 about 목소리가 있을 whether 것도 같은데 this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이 could lead to a IPEF가 bigger trade deal in the 결국 region? 조금 더 Thank you. 큰 교역 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Would you like me to go first?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The answer with 네. regard to 먼저 would I meet, would 내가 I provide vaccines for North Korea? 북한에 백신을 prepared 제공하겠느냐는 to 답에 meet? 대해서는 그리고 The 이제 answer is 만날 yes, 수 we've 있는 offered 준비는 vaccines, 되어 not 있느냐라는 only 질문에 to 대해서는 North Korea, 백신은 but to China as well.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nd we're prepared 중국도 to do that 마찬가지고요. 그에 대해서는 할 immediately. 준비가 되어 We've got 있습니다. no response. 즉각적으로 할 수 With 있지만 regard to whether I would 답변을 받지 meet 못했습니다. with 그런데 the leader of North Korea, that would 김정은 depend 위원장과 on whether he was 만나겠느냐 sincere 하는 부분은 and whether 북한에서 serious. 진정성 Was 있게 the other 나오느냐에 question you asked me?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은 뭐였죠? There's room for a broader trade deal to come out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We understand that IPEF에서 Japan 좀 더 and others 큰 would like you 교역 to 딜이 consider 나올 수 reconsider 있느냐 joining. 그리고 이 Well, I CPP에 think 대해서 what you're going to see 재가입을 할 수 is what we're 있느냐라는 부분에 talking 대해서 about in 여쭤봤습니다. terms of this 이 arrangement we're discussing now.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It's, 있는 it's IPEF의 quite 경우에는 significant. And what 굉장히 we're 중요한 talking about 부분입니다. is, 여기서 이야기하고 as 있는 was 것은 pointed out, an 말씀을 economic 드렸지만 strategy that 경제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the 있습니다. entire Indo-Pacific region. 이것은 전체 인도 And 태평양 it's 지역에 working 대한 것이고요. in critical areas, in 그리고 the supply chain, not just 핵심적인 of 뭐 semiconductors, 공급망이라든지 but a range of 반도체뿐만이 other 아니라 products as well.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아우르는 공급망을 semiconductors, 이야기하고 which is, 있습니다. we've already 그리고 discussed a little 반도체는 bit. 이미 이야기를 좀 드린 바가 Infrastructure 있고요. and making 그 sure we make 인프라라든지 available the capacity to provide modern 그리고 infrastructure 또 근대적인 to many 인프라를 of the countries in the region 제공을 하는 who 그런 may not 캐파에 have the 대해서도 capacity.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러 국가에서 이런 Three, 캐파를 가지고 있지 a 못하기 digital 때문에요. economy, 그리고 디지털 dealing 경제에 with 대한 부분도 들었습니다. cybersecurity 뭐 standards 사이버 and 보안 sharing 표준이라든지 major standards of 하는 data 그런 access, 부분들, 그 데이터 based 액세스에 on the 대한 boundaries 부분들 within trust, and that needs to be done. in our 이런 view. 부분에 대해서 할 부분이 As well 많다라는 as 이야기를 하고 clean 있고요. and renewable 그리고 청정 environment, 에너지, clean energy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technologies, 관련해서 global 그런 minimum tax, 기술이라든지 the 뭐 tax side of the equation, just like 세금과 we 관련한 recently 이런 negotiated. 다양한 부분들도 And 협상이 deal 되어야 할 with 것입니다. establishing Foreign 그리고 Practices Act as effect internationally. 그리고 이제 All that's quite 국제적인 broad, 반응에 and,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t 이런 is, 부분들까지도 이번 separate from 협정에 and 다 also 들어가 semi-inclusive of 있다고 할 what 수 있습니다. TPP was about. So 그리고 this TPP에도 is 이런 the 내용이 포함되어 objective 있었던 that I 것을 have in 저희가 mind, 계속 we have in 이어서 mind 이야기를 at the 하고 front 있는 end there. 것입니다. 아까 우리 미국 기자님의 확장 억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그 핵과 그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떠한 이슈보다 이를 우선순위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님은 실효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다시 확인해 주셨고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핵심인 연합 훈련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 사이버에 대한 이런 사이버 위협 같은 비대칭 역량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그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이 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기 지금 이제 한국 기자, 미국 기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한국 기자의 질문을 한 분 더 받겠습니다. 근데 질문은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예. 어느 분? 예. 네, 채널A의 조영민 기자입니다. 일단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좀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상회담이 있기 전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확장 억제와 관련한 실효적인 또 그 확장 억제를 강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보여주겠다 이번 회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말씀하신 거에 보충해서 구체적으로 이 액션 플랜으로서 어떤 논의가 오늘 있었고 또 어떤 협의가 있었고 두 분이 그 협의라는 과정에서 생각은 많이 일치하셨는지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확장 억제하면은 그 핵 우산만 얘기되는 거로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아까 우리 미국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이런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전략 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그 양국 NSC 간에 좀 구체적인 그 협의를 계속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그 미국 기자분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처럼 또 이를 위해서는 이런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 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다시 미국 기자분들이 미국 대통령께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손 들어주시고 이번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문은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Sungmin, Washington Post. 워싱턴 포스트 쌍민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감사합니다. You are here in the region to promote the 지금 United States 여기에서는 economic cooperation 한미 with South 간의 Korea and 경제 Japan.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자회담 말고 여러 가지 최근에 여러 가지 관계가 악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다른 논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십니까? You only get one. 일단 질문을 하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I'm protecting him. 네, 제가 지금 윤 대통령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다음에는 일본으로 순방을 가게 될 텐데요. 거기서도 비슷한 것을 논의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가까운 한미일 간의 삼각 간의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군사적인 관계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무슨 무역 장벽이라든지 이런 갈등을 풀어나갈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전임자 기간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이런 부분을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미 제가 많은 시간을 이러한 관계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것이 변화를 했습니다. 일단 민주주의 태평양 지역에서의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공조를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미국과 일본과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영내의 다른 태평양의 다른 남도서라든지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100번도 더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빠른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랑 독재주의 간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경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맹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일본이 바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지지를 보여주고 성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증진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과 나는 우리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추가 질문. Your cabinet nominees are overwhelmingly male. 지금 내각은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 남자분만 있습니다. 여자분보다 남자분이 많은데요. 지금 대선 기간 동안 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남녀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한국과 같은 데서 이러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남성, 여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공직 사회에서 지금 예를 들면 내각의 장관 그러면은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한 각 직역에서 그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양국 대통령께서 먼저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예. Thank you. 예. 다음 일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은 지금 여기서 마치는 두 정상이 걸로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제 퇴장하는 모습인데 대통령께서 먼저 이동하시겠습니다. 질문을 제안해서 이제 언론인 받기로 여러분들 했습니다만 기자회견에 취재진들이 와주시고 계속해서 좋은 이제 손을 질문해 들고 주셔서 질문을 감사합니다. 하려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두 정상의 모두 발언을 들으셨고 두 나라의 그 공동 선언문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선언문 내용을 간략히 신지혜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홍현익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좀 총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네. 지금 이제 두 정상이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 이와 별도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이 발표되고 기자들에게 이제 전달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요약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네, 방금 이제 양 정상이 이야기한 것은 이제 모두 발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국이 합의한 자세한 내용은 공동 선언문으로 지금 완성이 돼서 배포가 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북한과 또 국방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안보 관련 이슈를 보면 지금 양국은 공동 성명문에서 우선 연합 방위태세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좀 이제 특이할 것이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및 협의 그룹을 조속히 재개한다는 건데 이건 이제 2016년에 양국이 합의한 EDSCG라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2016년 이후에 2번 정도 하고 중단이 됐는데요. 그걸 앞으로 이제 조속히 재개를 함으로써 확장 억제를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하는 걸 논의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이전보다 좀 더 활발하게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북한 관련해서는 뭐 이전 양국 이제 협의 내용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는데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지금 공동 성명문에는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두 표현이 함께 나온 걸로 이번 회담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우려하고 방역 지원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공동 성명문에 지금 명시를 한 상태입니다.
있습니다. 북한에 코로나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번에도 확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게 역시 경제 부분인데요. 특히 경제안보 관련해서 많은 분량을 지금 할애한 상태거든요. 정리하면 일단 경제안보 대화를 양국이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 특히 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 이런 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과도 협력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 외에도 원자력 이제 협력 그리고 뭐 우주 협력 이런 이야기들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원자력 협력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좀 눈에 띄어요. 그렇습니다. 예. 원자력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자고 했는데요. 지금 예. 소형 모듈식 원자로 개발과 배치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게 SMR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 미래 기술로 이제 설정을 하고 앞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이제 전력 생산 구면은 기존 원전의 20분의 1인데 이제 설치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미래 기술로 지금 이제 미국이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분야인데 예. 여기에도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 외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얼마나 공조를 넓혀갈 것이냐가 마지막 이제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개를 하고 있고 거기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이제 그 남중국해와 그 너머를 포함한 합법적인 바다 이용.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타이완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거론이 된 내용인데요. 그게 한 번 더 재확인됐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양국이 앞으로 목소리를 더 내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지금 두 나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담겼다는 거를 신지희 기자가 말을 해줬고요. 네. 자, 원장님. 네. 좀 어떤 게 특색이 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시간이 좀 많지는 네. 않아서. 예. 일단 한미 간의 그 안보 협력, 특히 대북 억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네. 미국 전략 자산의 필요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협조적인 방식으로 전개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B1, B2, B52가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의 위협에 따라서 예. 시기적절하게. 그다음에 연합훈련 강화하고 그다음에 확장 억지도 그냥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확장 억제한다고 작년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을 총동원해서 확장 억제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했고요.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 네. 예. 그다음에 IPF 가입하면 이제 중국이 한국에 보복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한중 관계를 좀 고려한 듯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IPF가 개방성, 투명성, 포괄성의 원칙에 기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예. 그러니까 중국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은 작년에 들어가 있는 수준으로 정리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인권을 중시한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은 신장, 티벳, 홍콩 얘기가 한마디라도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나 미국이나 이 중국의 그 어떤 보복적인 조치나 이런 거를 상당히 우려를 했고 이것을 미국이 받아들여서 미국도 배려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게 아태 지역 인권 상황에 대해서 상호 우려를 공유했다. 이렇게만 모호하게 해놨습니다. 그 모호하게 한국을 배려해 준 거죠. 예, 대상은 이제 북한이나 중국을 얘기할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을 상당히 배려했고 예. 단지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특이한 건 없고 인도주의적인 문을 열어놓고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확인하고 그러나 북한이 먼저 선행적으로 성의를 보이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대화하고 또 북한의 개발까지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 네.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지금 큰 이니시어티브를 취할 생각은 별로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 안보 쪽에 이제 가장 방점이 찍힌 그런 정상회담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공동선언문인 것 같군요. 자, 원장님 말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자, 이번에는 워싱턴을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워싱턴에서도 이런저런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막 보도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자, 김기현 특파원이 준비하고 있죠. 현지 언론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네, 언론 보도 내용 전에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 종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동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포함한 포괄적 주제를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국제 질서 규범을 위협하는 세계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확장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기술과 경제 영역은 물론 에너지 안보와 보건, 기후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한미 간 협력이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선 미국 측의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안보 협력을 한층 증진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선 우려를 공유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협력한 지원 제공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도 생방송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고 하죠. 내용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국 뉴스 전문 채널 CNN을 비롯한 주요 방송사들은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아시아 순방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라는 점과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은 물론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중국 경제 행보가 어떤 방식으로든 구체화되는지 등에 관심을 보이는 양상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밝힌 한미 동맹 격상 관련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었던 한미 동맹이 보건과 경제 분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 위협 속에 한미 정상이 앞으로 한반도 지역 안보 현안에 관한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부분도 주목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바이든의 한일 순방에 대해서 민감하게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김민성 특파원이 준비하고 있죠. 중국 정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정상들의 공동 선언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뒤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한국, 일본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지정학적 불안 요인을 추가해 분열과 분화를 조장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中方一贯认为，任何地区合作框架都不应针对第三方或者损害第三方的利益。 특히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첫 방한 일정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삼성 방문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을 부각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간 반도체 산업의 연쇄적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중국 관영 매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발언 수위랄까 이런 거를 좀 조절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보기 드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무조건적으로 미국 편에 서는 것은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중국 견제 목적이 있는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강조하고 양국은 분리할 수 없는 동반자라며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在双方共同努力下，两国经贸关系快速发展，以互为重要经贸伙伴。 중국은 한국의 외교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미국 쪽으로 급격히 쏠리지 않길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일본으로 가죠. 일본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2박 3일 일정을 소화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일본 특파원 연결해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종익 특파원이 준비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의 내일 방일 일정,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방한 일정을 마친 바이든 미 대통령은 내일 곧바로 일본 도쿄로 향하는데요. 일본 언론들도 한미 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일본의 준비 상황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오전 나루히토 일왕을 만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고요. 미일 양측은 어떤 지역에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전 안보와 지역 정세, 기후 변동, 핵 군축 등 지구 규모의 중요한 공통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기자단에게 말했습니다. 과거 일본을 찾은 미국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이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가족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출범 선언과 미일,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도 열립니다. 네, 일본에서의 일정은 그렇고, 자, 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는데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중국 견제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겠어요. 네, 일본에서도 역시 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될 공동 성명에 이 중국의 행동을 공동으로 억지에 대처한다는 방침이 명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또 핵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미일 양국이 협력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이 중국 측의 핵 전력의 투명성 제고와 핵 군축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지난해 9월에 이어 대면으로 두 번째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출범을 선언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려는 경제협의체입니다. 이 한미일을 포함해 10개국 정도의 참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일본의 반경 능력 구축과 방위비 증액 등 일본의 방위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전 기자회견이 있었던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연결해서 몇 가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민철 기자가 취재하고 있죠. 예, 조금 전 기자회견 내용 저희가 스튜디오에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예, 어떻게 다시 한번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보면은 북한 문제, 경제 안보 문제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 등을 회담에서 다뤘는데요. 먼저 한미 정상은 북한 핵을 한반도와 세계 평화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면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 경제 등 이런 상황들을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일 안보 협력, 삼각 협력에 대해서도 규범 기반 국제 질서에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코로나 관련 인도주의적 지원 용의가 있다는 뜻도 재확인을 했습니다. 경제 안보 분야에서도 한미는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해서 공급망과 첨단 과학 기술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도의 경제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른바 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도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이 예정된 시간보다 계속 늦어졌어요. 이제 회담 시간도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원래 오후 1시 반쯤 시작해서 3시쯤에 마칠 예정이었는데 논의가 아주 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30분으로 예정됐던 소인수 회담은 72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후 한미 정상 단독 환담과 확대 회담이 열렸고요. 확대 회담의 경우 한국 측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11명이, 미국 측에선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등 11명이 배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경제 안보 시대를 살고 있다며 한미 동맹도 경제 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미 동맹은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었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매우 중요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일 일본으로 가는데 남은 방한 일정이 오늘 내일 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저녁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만찬 전 바이든 대통령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만찬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은 윤 대통령과 함께 경기 오산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 안보 상황을 점검한 뒤 2박 3일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지는 정규 뉴스 시간에도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